새벽 5시 이선아는 여느 때처럼 약국 문을 열었다. 67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약통을 정리하고 진열대를 닦는 그녀의 모습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아 씨, 또 일찍 나오셨네요. 맞은편 빵집 사장이 인사를 건넸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 작은 동네에서 그녀의 약국은 단순한 상점 이상의 의미였다.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은 누군가에게는 위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다. 남편 정수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은주가 겨우 10살 때였다. 보상금으로 마련한 이 작은 약국에서 선아는 홀로 딸을 키웠다. 밤샘 공부를 하는 은주에게 따뜻한 우유를 끓여주고 아픈 동네 사람들을 위해 새벽까지 문을 열어두곤 했다. 엄마 힘들죠? 고등학생이 된 은주가 어느 날 물었다. 선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전혀. 엄마는 은주가 있어서 행복해. 그래도 엄마는 내 영웅이에요. 정말로요. 은주의 말에 선아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힘든 순간마다 딸의 그 한마디가 버팀목이 되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명절에도 쉬지 못하던 날들이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다. 약국 한편에는 은주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약사복을 입고 웃고 있는 엄마 옆에서 환하게 웃는 꼬마 은주. 대학 졸업식 날의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선아에게는 보물이었다. 이 모든 게 은주 거야. 선아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약국도 이 건물도 평생 모은 적금도 모두 딸을 위한 것이었다. 은주가 결혼해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터전이자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었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선아는 약국 정리를 시작했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녀는 만족을 찾았다. 딸을 위해 그리고 이 동네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밤 11시 약국의 불빛이 꺼졌다. 하지만 선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것이다. 은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은주의 결혼식은 3년 전 봄이었다. 선아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천사처럼 아름다웠고 행복한 미소는 마치 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사위 민호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다. 장모님 은주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며 깊이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선아는 안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안부를 묻던 은주의 전화가 점점 뜸해졌다. 통화를 해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엄마 바빠서 그래요. 민호 오빠도 회사 일이 많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화는 늘 짧게 끝났다. 그럼 엄마 끊을게요라는 말이 떨어지면 선아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6개월 전 오랜만에 은주가 남편과 함께 약국을 찾았다. 선아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갈비찜을 준비하고 평소 아껴두던 좋은 차를 내왔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은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선아는 알아차렸다. 그 웃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 민호도 처음의 공손함과는 달랐다. 약국을 둘러보며 장모님, 이 동네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던데 건물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라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선아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다.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이곳은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했다. 그래도 자산 관리는 중요하잖아요. 이 건물만 있으면 우리 삶이 훨씬 나아질 텐데. 그날 밤 선아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은주의 변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릴 적 엄마는 내 영웅이라며 환하게 웃던 그 순수한 미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그 후로도 은주 부부의 방문은 이어졌다. 하지만 갈 때마다 건물과 약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처음에는 우회적이었던 말들이 점점 직접적으로 변해갔다. 선아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딸의 마음속에 돈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날은 비가 내리는 우울한 오후였다. 은주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지금 시간 있어요? 민호 오빠랑 같이 갈게요.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1시간 후 은주와 민호가 약국에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은주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선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은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전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배로 올리래요. 아니면 나가라고. 민호가 옆에서 거들었다. 장모님,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5억에서 갑자기 10억으로 올랐어요. 보증금을 더 구하지 못하면 한 달 안에 나가야 해요. 선화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일단 여기 와서. 아니에요, 엄마.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엄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선화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30년간 지켜온 이 약국,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터전을 담보로 잡으라는 말이었다. 은주야, 그건.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장모님, 은주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주셔야죠. 저희도 이런 부탁드리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주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엄마, 전 정말 막막해요. 아이 아빠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선화는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약국은 그녀가 청춘을 바쳐 일궈낸 전부였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 벽돌을 쌓듯 만들어온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은주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평생 이 아이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힘들 때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선화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약국 일을 하면서도 계속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위기감이 들었다. 정말 이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일주일 후 선화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엄마가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엄마, 안 되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 순간 은주가 폭발했다. 엄마는 내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저 지금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엄마까지 저를 외면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장모님, 은주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혈육간에 이럴 수가 있나요? 선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자신을 믿고 따르던 딸이 자신을 엄마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동안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딸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선화는 거울 앞에 섰다. 67세의 나이에 주름진 얼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이젠 그만하자. 선화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더 이상 나는 희생하지 않아.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은주를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이선화로서 살기로. 며칠 후 선화는 부동산에 약국 매물을 의뢰했다. 30년간 지켜온 터전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다. 어머님, 정말 파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화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려고요. 약국을 정리하면서 나온 돈으로 선화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만들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평생 미뤄뒀던 여행도 떠날 예정이었다. 은주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선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로 엄마 미안해요. 다시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은주는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선화는 마지막으로 약국을 둘러봤다. 30년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안녕. 작은 인사와 함께 선화는 약국 문을 닫았다. 작은 약국의 불빛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벽처럼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67세의 늦은 나이지만 진정한 자유를 찾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